자, 그리고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 금리가 이제 만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이제 금리를 의미하는데, 변동금리가 일정 주기별로 시장금리를 반영을 해서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일정 주기별로 이제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 자,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는 결국에 이제 변동되냐, 고정으로 그냥 금리가 고정돼 있냐, 이건데, 쉽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 1년 약정금리는 약정금리는 이제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이 이제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약정금리는 4%다. 반면에 이제 만기 1년인데 변동주기가 3개월이고, 약정금리는 시기금리 플러스 0.5% 또는 50bp라고 하는데,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금리를 연동해서 약정금리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 시 3%,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3개월 후에 3.7%, 6개월 후에 4%, 9개월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뭐 솔직히 내가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근데 운이 좋게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나는 변동금리를 이용한 게 좀 유리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물론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 경험이 있냐 없냐, 자금 차입자,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한다는 거, 돈을 빌린다는 의미니까, 금리가 만약 상승한다면 당연히 그냥 금리 자체를 고정금리로 그 시점에 계약하는 고정금리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이제 정책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이제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이 자금대여자 이제 은행에게 약정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관 검색어는 변동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CD라는 게 있다. 자, 고정금리 부채권 SB, Straight Bond라고 하는데,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의 주식 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이제 발행이 되고, 이에 대비되는 채권은 이제 변동금리부 채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부만 좀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변동금리부 채권, Floating Rate Note가 있는 거고, 이 정해진 기일의 특정 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오케이. 리보 금리. 리보가 그때 영국이었나? 그쪽에 그거였는데, 고정금리부 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고,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변동금리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금리를 이해하면 이거를 좀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에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물가상승이 심할 때는 물가상승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는 채권이 물가연동 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 채권과 구별된다. 연관검색어 변동금리부 채권 FRN. 오케이. 고정분류 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을 해서 보유자산의 건정성을 이제 5단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해서 각각 그에 상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고정분류 여신, 차주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서 요인이 현재가 돼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에 담보 처분에 의한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는 고정 분류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기업이나 가게 모두 20% 이상 적용해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여신행 100억 원 중 회수 가능 금액이 80억 원일 경우에 최소 16억 원 이상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된다. 자산 연관 검색어는 자산 건전성 분류. 발음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배우주 회수가는 80억일 경우 16억 이상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오케이. 80억 원에서 20%면 16억 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 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아까 위에서 5단계 나왔었는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를 하고, 이 중에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 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 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고정, 회수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 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한다. 연관 검색어 고정 분류 여신, 회수의문, 추정 손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여기부터 했죠. 계좌 대체, 고객 확인 절차, 고용률, 고용 보조 지표, 고용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자, 고정금리, 고정금리 부채권, 고정 분류 여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정 자본 소모. 생산활동에는 이제 공장, 기계 설비 등 고정 자본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마무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생산에 이용된 기계나 자산 가치 감소분을 고정 자본 소모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중에 이제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 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야 된다. 고정 자본 소모만큼 이제 조정해야 된다는 건데, 순소득, 순생산액은 결국에 총 생산액에서 고정 자본 소모를 빼야 된다 라는 건데, 총 생산액은 이 산출액 빼기 중간 투입액을 뜻한다.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나 각종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각종 부품 조립하는 기계도 있어야 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모되지만 조립 기계도 닳게 된다. 결국에 감가라든지 이 기계의 소모성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총 생산하는 거는 이 산출된 그 액에서 부품 구입액 등 중간 투입액을 차감한 후에 총 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액은 총 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뺀 순부가가치다. 그런데 고정자본 소모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라서 이 공장 측면에서 보면 총 생산보다는 본래 기계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수의 생산에는 부가가치 즉 순생산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제 지출될 부분이니까 공장 측면에서 보면 총 생산보다는 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에는 부가가치가 이제 즉순 생산이라고 하는데 야가 더욱 의미가 있다는 거다. 얘들한테는. 연관 검색어 이제 총 고정 자본 형성까지 이제 5차 5-2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금융 용어 한 50개 정도를 이제 외웠다. 원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차, 4차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30개, 4차 40개, 요번에는 이제 50개인데 50개째라서 이제 5차라고 했는데, 3차, 4차는 내가 타지로 이동하는 일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고, 그동안에 3차, 4차는 띄워놓고 5차까지 넘어온 점, 그 부분은 또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정환율제도, 자율변동 환율제도부터 시작해서 6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